5주차 우리 교재 3장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반려견의 특성, 신체적인 특성, 생리적인 특성, 연령별 특성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체 구조적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려견, 우리 강아지의 신체 구조적인 특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머리, 꼬리 부분이 품종마다 다양하여 꼬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특히 뭐 우리 동경이 같은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꼬리 자체가 뭐 없죠. 짧고 없고 뭐 웰시코기 대표적인 종인데, 그래서 머리, 꼬리 이런 부분들 좀 특징적인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둥이가 긴 품종을 갖다가 우리는 장두종이라 그러고, 그래서 뭐 콜리라, 세프트 이런 종류가 머리가 아주 이렇게 그죠 길죠. 그래서 장두종. 주둥이가 짧은 품종은 단두종이라고 한다. 좀 이는 신체 구조적인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 반려 강아지. 자, 그래서 우리 머리적인 그 구조의 특징을 보면은 장두종, 우리 강아지 종류에 따라서 그죠? 장두종, 중두종, 단두종. 그래서 이렇게 하살표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장두종, 그죠? 단두종 이렇게 구별하기 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구조적인 특징으로 또 눈, 귀, 그래서 품종마다 다양하며 귀 부분은 거의 뭐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사냥개 위주로는 귀를 좁듯하게 세워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후각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테리어 종류들은 귀가 전부 다 덮어져가 있습니다. 또 추위에 북극 쪽에 있는 그런 강아지들 종류도 귀에 보호하기, 기후에서 따뜻한 체온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귀가 이렇게 덮어져가 있는, 아래로 처져가 있는 이런 형태, 뭐 품종별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특징적인 부분이 앞발에는 우리 발가락이 5개고, 그 다음에 뒷발은 4개입니다. 그래서 걷도록 지형성을 발가락을 갖고 있다. 그다음 땀샘 및 피부 우리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게 땀샘이 피부에는 없고 발바닥과 혀에 땀샘이 있는 걸로, 예.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는 또 조금, 인간하고는 좀 다르죠. 그다음 뭐 크기, 몸무게 이런 거 품종마다 다양하고, 앞에 품종별 설명을 할 때 한번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봤던 부분 기억이 날 겁니다. 그다음 털은 속털, 겉털로 되어 있고 장모, 중모, 단모, 그래서 단모종, 중모종, 장모종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다음에 머리 형태. 머리 형태가 우리 링클, 이제 윙클, 우리는 좀 주름이 가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머리 형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밸런스 헤드, 블로키 헤드. 블로키 헤드는 우리 짜리몽땅하다 그래야 됩니까? 딸막한, 뭉퉁한 이런 형태를 갖다가 블로키 헤드. 그 다음에 애플 헤드, 사과 모양이다, 둥근 모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 형태도 종류에 따라서, 견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신체 구조적인 즉 머리 형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린 헤드, 좀 깔끔하고 앙상한 이런 형태의 헤드를 갖다 우리는 클린 헤드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살루키 종이 좀 뾰족하면서 그 영국의 그죠? 스코틀랜드나 영국 쪽에 그 원산지를 갖고 있는 이는 살루키가 대표적인 클린 헤더. 그 다음에 턴업이라는 게 조금 이 턴업이라는 게 좀 우리 접어 올리는 이런 것을 갖다 우리 영어로 턴업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그 대표적으로 불독, 뭐 복스 이런 종류, 뭐 얼굴에 주름살이 이렇게 막 말려가 있는 듯한 이런 머리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을 갖다 우리 턴업형이다. 그래서 아래 턱이 돌출되고 얼굴이 움푹 들어간 머리형, 이것을 턴업의 머리 형태라고 한다. 그 다음에 페어세이프 헤드라는 부분이 우리 뭐 수류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폭이 좁고 스톱이 없음, 뭐 이런 형태의 머리를 갖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뾰족한 우리 헤들링턴 테리어, 그죠? 머리가 뾰족하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대표적으로 페어쉐입 머리 형태의 견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눈 형태. 자, 눈은 다른 동물에 비해 큰 편으로 비교적 얼굴 전면 쪽, 사람보다는 약간 그죠? 측면 쪽, 그렇게 시야가 굉장히 넓다. 옆면까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위치 갖고 있다. 그래서 조금 느르게 좌우측 시야가 느르기 때문에 거리 측정이라도 좀 멀리 볼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간하고 사람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의 형태는 대체로 아몬드형, 약간 우리 아몬드처럼 약간 각이 져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 아몬드형 눈이라 그러고, 뭐 둥근형, 약간 삼각형형, 이런 눈을 갖고 있는 견종들도 있다. 대부분 좀 눈은 어두운 색이지만 청색을 띠는 이런 견종들도 있다. 이렇게 눈의 형태, 우리 약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최고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아몬드형 눈, 그 다음에 약간 계란형이라 그럽니까? 타원형의 형태, 푸들이 대표적으로 푸들 종류.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약간 삼각형의 형태, 아프간 하운드, 뭐 이런 종이 삼각형의 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차이나 눈이라 그래서 청색의 눈으로 황갈색 유전자를 가진 견종에 나타나는 눈이다. 콜리,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종류들이 청색을 띠는, 대부분이 검정색인데 청색을 띠는 이런 눈을 가진 견종도 있다. 콜리, 시베리안 허스키. 그 다음에 신체 구조 중에서 우리 액단이라는 부분이 밑에 아주 귀여운 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눈과 눈 사이, 그리고 이마와 코 이 사이를 우리 뭐 약간 십자 형태로가 아니라 이 눈과 눈 사이에 이 골격을 갖다가 우리는 액단이라고 합니다. 액단. 그래서 강아지의 어떤 그 신체 구조상 이 액단, 이게 그죠? 이 안쪽으로는 또 우리 입에 그 상악관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이마하고 연결되어 있고, 코, 그 다음에 입의 상악관하고도 다 연결돼서, 그래서 우리 견종을 분류를 하는데 액단을 가지고 우리 분류를 하는 기준으로 삼는 아주 중요한 신체 구조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액단은 좌측과 우측의 양쪽 눈의 내측을 연결하는 부위를 말하고, 코 부위를 형성하는 뼈와 상악을 형성하는 상악골이, 그리고
이마를 형성하는 전두골 결합 부위로서 콜리처럼 굴곡이 없이 연결되면 액단이 미약하고, 그다음 푸들처럼 굴곡이 확실하면 액단이 명확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부위는 품종을 구별하는데, 규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신체 구조적인 요소이다. 액단. 자, 그 다음에 귀의 형태는 우리 품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좀 세워져가 있는 이런 형태는 그 하운드, 그 우리 수렵견, 사냥개 위주의 이런 견들은 멀리 듣기 위해서 귀를 뾰족하게 세워가 있는 이런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청각이 매우 뛰어나다. 그 다음에 추운 지방에 사는 개들은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귀가 작고, 그 다음에 직립형, 반직립형, 늘어진형, 버튼형, 박지형, 장미형, 튤립형, 뭐 이런 식의 귀의 형태로서 이런 구조 특징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에 꼬리 형태. 자, 품종에 따라서 꼬리도 다양하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경이, 웰시코기와 같은 선천적으로 꼬리가 없거나 짧은 품종도 있다. 그런데 이 사냥개 품종에서 야생 동물과의 싸움에서 좀 불리하다, 물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미, 꼬리를 자르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우리는 단미종이라고도 합니다. 단미종. 그래서 뭐 뒤에 나중에 귀 설명을 할 때도 보면은 그 단이, 그 귀를 자른다, 이도 역시 뭐 투견이나 사냥개 이런 형태는 상대방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귀 자체를 이렇게, 그죠, 자른다. 그래서 단이종이다, 뭐 이런 종 해서 귀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돼가 이런 견종들도 한 번씩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꼬리를 자른 형태죠. 그래서 싸움의 상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꼬리를 자른다 해서 단미종 이런 견종들도 있다. 그리고 꼬리도 형태에 따라서 깃발형, 직립형, 그죠, 뭐 스크루형, 오트형, 뭐 꼬리가 다양하죠. 이렇게 말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뒤 끝이 올라가서 끝이 탁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있고, 그래서 스냅형, 컬터형, 시컬형, 플럼드형, 봅형, 블러스형, 사브르형 이런 형태의 어떤 꼬리의 부분들 형태도 다양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그 다음 치아적인, 치아도 좀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은 조금 독특한 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앞니, 송곳니, 작은 어금니, 큰 어금니로 이루어져 있고, 치아는 유치, 그죠? 어렸을 때 처음 이렇게 나는 것을 갖다 우리는 유치, 그리고 1년 뒤에 뭐 성견이 되었을 때 영구적으로 다시 낳는 이빨을 갖다 우리는 영구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치유는 28개, 그 다음에 영구치는 42개, 위아래 해서, 그래서 영구치 기준으로 봤을 때 상악관에 있는 것이 20개, 그 다음에 하악관에 있는 것이 22개 해서 총 42개의 이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치아의 구조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은 왼쪽에는 상악관이 20개 이빨을 있고, 그 다음에 하악관 아래쪽이 22개의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2개의 이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전치, 뭐 견치, 정구치, 사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 더 신체적인 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그 최근에 보면은 부산만 해도 지금 약 수입 그죠, 동물병원이 동물의료센터 뭐 이런 식의 다양한 간판이 있는데, 그래서 약 3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통계 수치를 보면 이미 280개가 넘은 지가 뭐 작년 연말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300개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요즘 다니다 보면은 그 동물병원 조금 규모 있는 이런 뭐큰 병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현수막에 보면은 치과 이런 식으로 치과 특화 동물병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특화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치아가 오래되면서 뭐 관리에 따라서도 다르지만은 이 치아의 중요성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뭐 치과 뭐 의대의 치의대 치과 병원 뭐 이런 것들 우리 주변에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물병원도 지금 조금 이렇게 과별로 좀 더 특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과, 어떤 동물병원은 내과가 강하다, 외과가 강하다, 우리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치과, 동물 치과 뭐 이런 식으로 좀 특화되는 뭐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발전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강아지 치과 전문 병원, 치과 전문의 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특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반려견의 일반 크기 기준, 우리 첫 시간에 품종 이렇게 할 때 뭐 체고, 체장, 체중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분류 세계 애견 연맹 FCI 기준, 뭐 미국의 애견 협회, 미국 커넬 클럽 뭐 이런데 우리 분류를 할 때 뭐 어디에 최고 뭐 이렇게 해서 소형견, 중형견, 대형견 이렇게 구분할 때도 체장, 최고, 뭐 체중을 가지고 분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람의 키에 해당하는 것이 최고.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강아지의 키라 그럴까? 그래서 강아지의 길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최장이라 그럴까? 라는 부분을 우리 이게 사진 이빈이로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쉽게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발바닥에서부터 이 어깨 선 이까지를 갖다 우리는 최고 키라, 강아지의 키라 그러고, 머리 끝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체장이라는 것은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가슴에서부터 이 엉덩이, 그죠? 이 기준의 길이를 갖다 우리 체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은 뭐 쉽게 이해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고, 체장, 뭐 체중은 이리저리 킬로그램 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반려견의 크기 이야기를 할 때는 체고, 체중, 체장 이렇게 하면은 어느 부위를 우리가 체고라 그러고 체장이라 그런다. 뭐 이런 정도만 기본 상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고라는 것은 사람의 키에 해당하는 반려견의 크기 기준. 반려견의 견갑 부위인 어깨의 튀어나온 부분과 앞발바닥까지 수직으로 최단 거리를 측정한 값을 우리는 강아지의 키, 체고라고 한다. 체장은 반려견의 가슴 부위부터 엉덩이 자골 끝 부위까지 수평의 최단 거리를 측정한, 아래 이미지의 녹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아지의 신체 구조 부분을 간단히 이렇게 요약을 해 봤는데, 자, 그 중에서 우리 교재 기준으로 해서 신체 부위를 골격, 머리 형태, 갈비뼈, 우리 교재에는 지금 총 8개 신체 부위를 가지고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 액단, 호흡기, 그 다음에 꼬리뼈, 발가락, 갈비뼈, 이런 형태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설명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자, 갈비뼈 부분,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갈비뼈 부분은 사람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은 갈비뼈가 12개, 그래서 강아지는 13개, 그 다음에 척추, 엉덩이 뼈인 척추가 사람은 4개인데 반해서 강아지는 3개이다. 그래서 갈비뼈 부분이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 이런 차이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앞발가락은 5개, 뒷발의 발가락은 4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꼬리뼈, 아까 잠시 설명을 했죠. 꼬리, 선천적으로 꼬리가 짧거나 없는, 자, 웰시코기, 동경이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그 내부 장기, 추가적으로 조금 우리 설명을 하면은, 개의 몸 속에는 여러 가지의 장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화기와 호흡기가 대표적이다. 사람하고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개들은 사람처럼 침을 뱉어낼 수 없는 입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자, 대신 구토를 자주 하게 된다. 이런 특징들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가 자주 이렇게 하면은 구토를 캬캬 하는 이런 이런 이제 모션도 자주 하고, 구토를 이런 흑기침 비슷한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데, 그것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입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오물 같은 것을 내뱉거나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삼키고, 자, 다시 아니면은 이렇게 토해내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람하고 좀 다른 구조적인 내부 장기의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기가 사람보다 약해서 장염에 쉽게 걸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호흡기, 가슴에 있는 호흡기도 개와 사람이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허파 오른쪽, 왼쪽에 다른 모양을 하고 있고, 오른쪽 폐는 3개, 왼쪽에는 2개로 해서 폐가 5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리 나눠져 있는 잎사귀 모양이다. 그래서 폐엽이라고도 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했던 액단 신체 부위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 후각이 엄청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후각으로서 방향을 감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보다는 우리 후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면은 일부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200배 이상의 후각이 뛰어나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보니까 인간의 약 100만 배 또는 300만 배도 이른다. 이렇게까지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눈 형태가 아까 아몬드형, 둥근형, 삼각형 이런 형태를, 그 다음에 귀, 청각 기능,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부분 역할, 그 기관이기도 하다. 귀가 꼭 듣는 것만이 아니라 달팽이 관처럼 해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균형을 유지하는 이런 평형 감각 기관이기도 하다. 자, 품종에 따라서 귀가 또 다양한 형태로 있죠.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단이 수술이다. 그래서 기이자를 써서 단이 수술이다. 사냥개 품종에서 야생 동물과의 싸움에 상처가 나기 쉬우므로 사냥에 방해가 되는 이유로 수술을 한 데서 유리한 것으로, 그래서 단이종, 그래서 단이 수술이라 그러면 기를 자르는, 자, 이는 수술이다. 이렇게 조금 용어를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의 행태에 따라서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박지형, 장미, 그 다음에 튤립, 뭐 이는 7가지의 형태로 분류를 하고 있다. 자, 꼬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합이라는 교합이라는 말은 추가로 설명을 안 드렸죠. 그래, 교합. 위의 턱, 이 위의 턱과 아래 턱의 이래 마주 이렇게 맞닿는 부분, 이것을 갖다 우리는 교합이라고 하는데, 교합의 형태에 따라서 품종도 다르게 나누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앞니의 맞물림 상태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가위 교합, 그래서 이는 정상적인 교합이라고도 하고 협상 교합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절단 교합, 그다음에 상악부 앞니와 하악부 앞니의 끝부분이 맞물린 교합 상태, 그래서 잘 자를 수 있는 이런 형태, 그냥 칼날 역할을 한다. 그래, 끝부분이 맞물림 때문에 파손될, 부딪혀서 파손될 위험성이 좀 많은 형태를 갖다 우리는 절단 교합이라고 한다. 그 조금 기이한 형태인데요. 위턱 돌출 교합, 상악부 윗 이빨이, 위에 이빨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밑에 가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를 갖다 위턱 돌출 교합이라고 하고, 아래 턱이 앞쪽으로 더 튀어나오는 역교합이라고도 하는데, 아래 턱이 돌출 부분으로 이렇게 하악부가 앞니 쪽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의 교합 부분의 형태를 가진 부분도 4가지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1교시 부분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강아지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아지의 신체 구조적인 특징, 오늘 1교시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신체 구조적으로 이제 골격, 머리 형태, 갈비뼈, 발가락, 꼬리뼈, 그 다음에 내부 장기, 호흡기, 액단, 코, 이런 형태의 8개의 신체 부위를 가지고 강아지의 신체 구조적인 특징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것이 또 생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잠시 쉬겠습니다.